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당시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로 이때 당선돼 울산시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송철호 시장 만들려고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상대당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시켰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마침 그때 상대당 후보가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울산청장이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입니다. 결국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재선을 노리던 김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송 후보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도 첩보를 넘겨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울산청장에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오늘 법원도 청와대와 경찰이 차례로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의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민주당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박빙일 거란 정부 예측과 달리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 차로 크게 졌습니다. 새벽까지 응원하며 기다린 부산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는 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지자 유치단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성공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0시간 남짓 지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부산 엑스포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은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의 시도였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 유치 실패가 부산 등 영남 민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생중계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내 여론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간 내부적으로는 2차 투표까지 가면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꽤 많았습니다. 한 유치당국 관계자는 JTBC에 생각했던 최악의 경우보다 더 나쁘게 나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의 한 공공기관 대표가 노조위원장 집밥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노조위원장은 해고됐고 기관장은 연임에 성공해 더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상급기관인 안산시는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불법이나 하고, 응? 제가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자료 유출했잖아, 이 사람아. 사무실에선 이 남성,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노조원들이 쓰는 컴퓨터를 압수하러 온 장면입니다.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쓴 게 시의회에서 지적받자 노조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너 녹음하는 거야, 지금? 왜 또 폭력을 또 있으십니까? 경찰은 이 대표에게 폭력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한 발언들. 다른 사장이 와도 그건 나하고 친한 사람이는 거야. 황희세는 짓밟은 것이야. 지방노동위원회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라며 부당 노동행위로 받고 노조 컴퓨터를 압수해 간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JTBC 보도가 나간 뒤 이 대표는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이사회는 이 대표의 1년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은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지지분해가지고 뭐가 잘했네 잘못됐네 손에 누가 봤어요. 얼굴은 좋은 건지. 상급기관 안산시에 이래도 괜찮은 건지 물었습니다. 개인간이나 건에 대해서 이분도 괜찮은 해결을 하셔야지. 지자체는 방관하고 노동법은 현실과 멉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과외 중개 앱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이 앱을 통해 한 30대 남성이 학부모인 척하며 여성 과외 교사에게 접근하려다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만 59세 여성 학부모라고 속여 가입했습니다. 이후 한 여성 과외 교사에게 중학생 딸에게 과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느냐, 과외 교사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과외 교사는 화상으로 하거나 카페에서 만나서 수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성금 3만 원을 보내며 당장 내일 우리 집에서 수업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과외 교사는 중개앱 운영업체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업체가 확인해보니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몰래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과외 교사에게 연락하다가 적발돼 이용 정지를 2번 당하고도 이번에 또 다른 사람 신원을 구해 계정을 만든 겁니다. 업체는 A씨가 악의적으로 타인 신원을 이용해 인증했다며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어제 경찰에 A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한 40대 남성이 왜 비닐봉투를 안 주냐며 마트 주인을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진열하던 남성 앞으로 흰색 옷 입은 남성이 다가섭니다.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자 마트 여직원은 말립니다. 억지로 떼어놓은 듯 했지만 다시 와서 거칠게 목을 밀치고 그런 뒤 실랑이는 이어집니다. 흰 옷 입은 남성 갑자기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얼굴을 맞은 남성은 크게 휘청이고 입과 코에는 피가 흐릅니다. 물건을 사던 40대 남성이 30대 마트 주인을 마구 때린 건 지난 26일 밤 9시쯤입니다. 일회용 봉투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계산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주인이 말리자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주위에 손님들도 다 겁을 먹고 있었어요. 무섭다고 막 할 정도로. 분위기가 막 험악하고. 가해 남성은 술 취한 상태였습니다. 말리러 갔는데도 그러니까 저한테도 듣도 못한 욕을 계속하고. 마트 주인은 치아 하나가 통째 빠지고 4개는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코뼈는 사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약간 좀 막 긴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날 죽이고 막 징역 가겠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경찰은 상해 혐의로 가해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